안녕하세요. 얼쑤의 얼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뭉쳤네요. 네. 오늘이 본격적으로 첫 번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얼쑤의 얼쑤를 정기 방송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떨리네요. 네. 그래도 재밌게 한번 해보아요. 네. 네. 12월에는 음. 저희가 그 경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그 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ESG 어워드에 내려고 출품하려고 파일럿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가 상을 탔죠.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한번 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3월부터 내보내려고 첫 방송을 지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얼쑤의 얼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이니까요. 환경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이거를 하게 된 또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단원 FM을 포함한 전국의 공동체 라디오들이 사실은 ESG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환경에 관한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하는 약간의 의무적인 게 있습니다. 서로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대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또 시민들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 우리 단원 FM은 얼쑤의 얼쑤가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책임이 너무 막중한 것 같아서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각 그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고 들어보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광주 같은 경우는 네. 젊은 친구들이 뭐 비건이나 음. 그다음에 환경 파괴를 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막 실제로 취재하고 녹음하고 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하는 동안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스튜디오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네.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네. 네. 주말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라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네. 계획하지 않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제가 아이들 둘 막 빨리 씻어라 해가지고 10분 만에 눈곱만 떼고 남편은 마을 한 바퀴 뭐 만보 걷기 요즘에 한다고 동네를 나갔는데 납치해가지고 제가 그 길로 그냥 정동진으로 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봄맞이를 꽤 멀리로 가셨네요. 네. 네. 정동진 가본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저희 큰아이가 자기 사진 보고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던 것 같은 아장아장 걸을 때 갔다고 그러니까 거의 20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는데 봄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 겨울 밤바다인데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봄 느낌이 났고 또 하나는 그 밤길이 어두우니까 이제 정동진 마을이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길에 그 로고젝트라고 해서 왜 가로등 위에서 그 예쁜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글과 그게 그림이 이렇게 네네. 바닥에 펼쳐지는. 맞아요. 네. 뭐 무슨 정동진 마을 해가지고 글씨 써 있고 배경이 벚꽃이에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네. 그 위에서 저희가 가족들이 사진 하나씩 찍었는데 봄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안산에도 이제 4월이 되면 네. 벚꽃이 진짜 정말 지천에 엄청나죠? 피잖아요. 네. 또 4월이 기다려지는데요. 4월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안산에서 봄 기운을 요즘 길을 걷다가 문득문득 느끼게 돼요. 맞아요. 이름 모를 풀꽃들이 지금 막 싹을 틔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네들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싹을 틔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뭉클한 느낌? 그리고 또 어떤 감동? 그리고 왠지 감사한 느낌이 막 들어요. 네.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한참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첫 번째 노래로 이재인 씨의 풀꽃이라는 오.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풀벌레처럼 살아가겠어. 마음껏 소리를 내며 울겠어. 소리가 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나뭇잎처럼 살아가겠어. 아쉬움 없이 춤을 추겠어. 덮인 곳 하나 없이 찬란한 빛을 내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소리가 나오는 대로 그저 강물이 흐르는 대로 단풍잎처럼 살아가겠어. 떠나야 할 때 날아가겠어. 바람이 끄는 대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불꽃들처럼 살아가겠어. 뿌리를 내리며 기다리겠어. 겨울을 견뎌내고 새로이 꽃을 피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소리가 나오는 대로 그저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저 소리가 나오는 대로 그저 강물이 흐르는 대로 어떠세요? 노래가 너무 맑고 좋아요. 그렇죠. 네. 이 가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풀꽃들처럼 살아가겠어. 뿌리를 내리며 기다리겠어. 겨울을 견뎌내고 새로이 꽃을 피는. 이 가사를 보는 순간 또 어제 길을 걷다가 만났던 그런 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싹을 틔워냈던.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그러게요. 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세상에 유익한 그런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했는데 우리의 바람이 바람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행복한 상상도 해주게 하는 그런 노래인 듯합니다. 그러네요. 네.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저도 정동진에 갔다 왔습니다. 와, 저도 정동진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한번 같이 가죠. 그럴까요? 또? 그 요즘에 저희 네. 그 아파트 화단을 보면 음. 그 굉장히 열심히 가꾸시는 저희 1층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 이제 한 아파트에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래 사는 분들은. 근데 1층 아주머니하고 또 옆 라인에 2층 아주머니가 아주 열심히 화단을 가꾸셔서 뭐 저희 그 동네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관리소 분들에게 아마 내가 할 테니 놔둬라 이렇게 하셨는지 항상 해마다 비슷한 류의 꽃들이 이렇게 막 싹을 틔우거든요. 네. 그분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화단이 맞아요.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 네, 같아요. 워낙에 잘하시니까 네.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아마 거기는 그냥 음. 그분들한테 맡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꽃들이 있고 그 해에 그 아주머니가 꽂히는 꽃들도 갖다 놓으시는 것도 같고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더니 주변에서 또 같이 그렇게 꽃 기르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갖다 심어 놓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저도 그 화단을 한번 구경 가고 그리고 싶네요. 네. 그 아주머니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고와요. 그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또 동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밑에 크고 예쁠까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도 음, 왜 다른 아파트에서는 방송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양이들한테 밥 주지 마라. 그러면 계속 생긴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안 그래요. 와, 부러운 아파트네요. 네. 순탄 것들에 네. 대한 예의를 우리 아는. 아이들도 네. 항상 자기 용돈으로 추루를 사서 네. 갖고 다니고 그 아주머니 꽃 기르시는 아주머니들도 고양이들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밑에 아파트 그 화단 밑으로 이렇게 있는 푹 패인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오래된 옷가지들 버리려고 하는 해놓고 내놓은 그런 옷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헝클어지지 않게 잘 해놓으신 거 보니까 이 애들 따뜻하라고 해놨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서 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네. 정이 있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화단에 예쁜 꽃들을 심어놓고 관상용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즐기려면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잡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제가 이 봄에 막 감동을 느끼게 했던 그런 풀들은 화단에 가면 다 잡초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묶여가지고 다 뽑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빌라는 단지가 되게 작아요. 5개동밖에 되지 않는데 화단이 되게 넓고 그 화단에는 철쭉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철쭉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동네인데 화단이 넓다 보니까 또 이제 잡초라 불리는 풀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풀들이 자라면 이제 동네에서 민원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 마을 관리를 안 하냐? 화단에 풀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잡초라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이제 한 번에 날을 잡아서 이렇게 베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쟤들이 저렇게 가려고 태어나는 존재가 맞아요. 아닐 것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이 이끌어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도 이 풀들이 너무 무성하면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해요. 저는 그 1층 아줌마가 그렇게 꽃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한 시어 생명지킴이라는 그 단체를 제가 들어간 게 2004년도인데 이제
우리 풀꽃들 이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아주머니한테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 뽑고 계시길래 제가 아주머니 얘네들도 이름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배웠는데 얘는 뭐 봄가치꽃이고요. 얘는 봄맞이꽃이고요. 얘는 뭐예요. 막 이렇게 몇 가지 이름을.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보는데 얘네들이 다 함께 피어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하나하나가. 아주머니도 그걸 느끼셨나 봐. 그걸 다 통째로 뽑다가 어느 해부턴가는 그거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관상용 꽃들은 좀 높아요. 근데 이 우리 풀꽃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이 꽃들은 굉장히 낮게 피어 그렇죠. 있거든요. 잔잔하게. 그래서 네. 마치 그냥 이렇게 주단, 그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같이 그 주단 깔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는 그거 뜯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머니가.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3월 말 4월 초쯤 되면 거기가 이제 그 건물 때문에 그늘이 져서 좀 다른 데보다 늦게 피는데 쫙 피어 있어요. 안 뽑습니다. 마치 초원을 네. 연상케 하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겠어요. 근데 저희 빌라에는 이게 좀 키가 높이 자라는 그런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이게 사람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계란꽃, 달걀꽃이라고 부르죠. 개망초. 개망초. 예, 그 꽃도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 있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쁜데. 근데 제 눈에는 예쁜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예쁜가 봐요. 맞아. 그래서 자꾸 베어내라고 이렇게 이제 원성이 자자한 거죠. 그런데 저희 빌라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면서 정말 짧게 마을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그 예초기 돌리는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예초기 돌리는 그 값을 지불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소소한 그 고민도 나누고 함께하자. 앉아서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식사라도 한번 하면 오히려 훨씬 더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의미 있지 않을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민 한 10분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풀 뽑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 더운 날에. 네. 이게 이제 풀이 또 여름에는 한 엄청 많이 보름이면 정말 눈에 띄게 자라더라고요. 보름이 뭐예요? 일주일 사이에도 네. 비가 오면 막 쑥쑥 자라죠. 그래서 처음에 요령이 없어갖고 호미를 사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호미로 이렇게 땅을 파서 풀을 이렇게 베어내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솎아내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풀이 많은 곳은 당연히 벌레들도 많아요. 맞아. 모기도 많고. 근데 이름 모를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막 두드러기가 난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할머니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일하시다가 쓰러지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께서 이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화단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본인이 다 깨끗하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명감이 생기셨는지 그걸 끝까지 하시고서는 탈진이 돼가지고 탈수라고 해야 되나요? 탈수됐어요. 그래서 막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와, 동네에 풀뽑기 한번 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다. 네, 정말 사람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이 풀뽑기 행사를 포기를 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이른 시간에 아침 7시에 이제 쉬는 날 7시에 모여가지고 풀뽑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름은 7시도 9시도 뜨거워요. 11시도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그 풀을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일이 그냥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을 하실 때에는 그냥 돈 받고 자기 일을 하는 거라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했지 그 일이 이렇게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인지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풀 뽑기 일을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감사함을 한 번 더 맞아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네. 돈 저는 못해요. 그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가을, 그러니까 추석이 되기 전에 이제 또 또 한번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여름에 그 고생을 해가지고 몇 번 풀을 뽑고 이제 무성하게 자랐는데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풀 뽑을 때 듣는데 왜안 이거 하냐. 사람을 사서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빌라는 단지가 되게 작고 세대수가 얼마 안 되고 관리비도 3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초 작업에 막 수십만 원을 쓸 수 있는 이런 재정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초기를 돌릴 수 있는 가능한 분이 계신가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다 물어봤어요? 일주일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저는 그런 거 사용할 줄 몰라요 하는 분하고 사용할 줄은 아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곧 추석도 다가오고 한 보름 정도 후면은 추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는 빌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 자식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근데 방문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동네가 깨끗하지 깔끔해야 않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석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이 내가 고민하는 걸 보다 못해 그 예촉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배워서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양심도 없지. 그 5개 동의 앞뒤로 있는 화단에 제초를 하는데 20만 원을 그 책정했어요? 주민들한테 준다고 책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시간이 어쩌면 없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내가 20만 원 받고 할 일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그래 그럼 내가 그 20만 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한번 배워서 해보면 어때? 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동네 그 공구상가에 가가지고 예초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훌륭하시네요. 네. 그런데 한 10분, 20분 나를 잡아서 했나?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예초기가 가볍지도 않고 이게 계속 진동이 있으니까 팔이 굉장히 엄청나게 아프구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거 남편 잡겠네 싶은 생각에 여보 일단 쉬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하고 이래가지고 남편 한 3일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게 예초기로 돌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막 넝쿨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초기의 안 날을 걸리죠. 다 이렇게 끊어 먹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미 남편한테 돈은 지불을 했고 남편이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 풀을 이중으로, 뽑자는 말을 제가 할 수가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혼자 또 호미 가지고 맞습니다. 예측한 바대로 그때만 해도 새벽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가 되면 이게 밖이 환한 편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새벽을 깨우자라고 해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작업도 하고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것 같은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이제 동이 틀 것 같다 싶으면 홈이랑 낫을 들고 나가서 날마다 이 화단에 그 풀들을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보름 걸렸어요. 나중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밤에도 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게 주경 야독도 아니고 밤에도 이렇게 풀을 베고 동네 사람들이 제가 하는 줄 모르고 맨날 모자 쓰고 토시 끼고 막 몸빼바지 입고 막 이렇게
목에 수건은 걸고 이렇게 하니까 일하는 아주머니. 일하는 아줌마가 맨날 이렇게 나와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라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보름 만에 제가 그 온 동네 풀들을 깨끗하게 싹 제거를 한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거 하면서 역시나 또 이제 계속 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풀을 벨 때 이렇게 하면 풀만 베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흙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온갖 뭐 지렁이를 비롯해서 맞아요. 곤충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얘네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잖아요. 갑자기 막 풀들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미안해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어떨 때는 호미로 찍다 보면 지렁이가 반토막 나. 네. 나 그러면은 정말 뭐 잠깐 동안 막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런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화단을 정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렁이 반토막 나도 살걸요. 그쵸. 네. 환대만 다치지 않으면 그 생명력에 제가 기대를 걸고 미안한 마음을 오늘 조금 좀 아팠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또 역시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었어요. 네. 엄청난 일을 하셨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까 화단에 그 운경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 이름 모르지만 분명히 이름은 가지고 있는 그런 꽃들이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예쁜 노래를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정진채 가수의 꽃이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나의 지금 이대로 지구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네요. 네. 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왜 깜지 쓰잖아요. 네네. 연습장에다가. 많이 그럼 썼죠. 맨 앞에 표지에는 막 아련한 그림에 시 하나씩 있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많이 이렇게 쓰여 있었던 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시 보면 왠지 되게 마음이 그치. 뭉클해지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는 언제 이름을 불러줄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봤을 때 이름이 뭐예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냥 간단한 의미가 있는 건 의례적인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궁금하고 또 그 사람의 역사도 같이 궁금하고 이렇게 관계가 또 이어지는 거니까 이름이 정말 삶이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그 요즘으로 말하면 닉네임, 아이디 같이 네. 저의 원래 그 그냥 최운경 하는 이름 말고 그 친구가 나한테 불러주는 한참 호를 짓는 그 유행하던 때가 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호가 뭐예요? 아니 까먹었어요 다. 너무 어려운 한자어를 네. 배치해가지고 친구가 막 네. 이렇게 해줬었는데 사실 까먹었는데 뭐 아름다운 빛돌 막 이런 느낌 뭐 그런 거였거든요. 단단하고 뭐 네네네. 아름다워라 막 하면서 네. 매우 어려운 한자어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느낌만 남아 있어요. 네네. 근데 친구들이 그냥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뭔가 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상상하면서 이 한자어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네. 감사해서 한동안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구나.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있죠. 맞아요. 그 이름들 다 누가 지었을까 너무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하죠. 네. 처음에 그 풀꽃 이름 이렇게 막 궁금해서 배울 때 정말 이거 다 누가 지었나 가끔 가다 보면 참 슬픈 이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며느리 바풀꽃, 며느리 맞아요. 미식개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꽃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처절하게 갖다 붙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프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꽃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그 이제 선조들은 이렇게 학문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지천, 그러니까 산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개불알꽃 그렇죠. 같은.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지금은 봄가치꽃이라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개명을 하고 하잖아요. 이름에다 그 말을 표현하기가 참 민망했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꽃들의 이름을 이렇게 풀들의 이름을 듣다 보면 왜 이 이름이 붙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불알꽃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식물의 어느 부위가 닮았기 모양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불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개연성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 이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하다 이런 근데 또 궁금증이 의외로 들죠. 예. 그 개망초꽃 이런 이름은 우리나라가 그 망해갈 때쯤 그 외항선
들어오는 네. 외국의 배에 실려서 그 풀꽃들이 음.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계란꽃 같이 예쁜데 네. 개망초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망해갈 때 들어온 꽃이라는 슬픈 그 역사가 있어서도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또 예쁜 꽃 중에 이름 예쁜 것 중에 하나는 봄맞이 꽃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꽃입니다.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제비꽃 같은 것도 네. 이름이 많잖아요. 네. 오랑캐꽃 막 이렇게 네. 또 뭐 있는데 그런 이름들 보면 다 거기 역사가 숨어 있고 서민들의 약간 애환, 그렇죠. 삶의 네. 그런 여러 가지 슬픔, 음. 뭐 기쁨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름을 버리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꽃이든 돌이든 뭐 일단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생기게 된 연유를 듣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그렇죠. 없는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네. 피어난 이유가 있는 삶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련된 한번 노래 마련해 주셨다는데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 혹시 누구일까라는 네네. 동요 아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백창우 맞습니다. 어릴- 네. 그 윤동재 씨가 시를 썼고 백창우 씨가 곡을 붙인 맞아요. 노래예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직접? 어떻게 네. 불러볼까요? 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들길을 걷다 보면 도랑가로 달개비꽃 피어있지요. 달개비꽃 볼 때마다 달개비란 이름 맨 처음 붙인 사람 궁금하지요. 누구일까? 누구일까? 산길을 걷다 보면 길서프로 페랭이꽃 피어있지요. 페랭이꽃 볼 때마다 페랭이란 이름 맨 처음 붙인 사람 궁금하지요. 누구일까? 누구일까? 오. 애들 어렸을 때 함께 불렀던 그쵸. 기억이 나네요. 노랫말도 이 노래 부르면서 아이랑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이 꽃도 이름이 있을 건데 네. 뭘까?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 막 이런 놀이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 표현하는 것 중에 이름 없는 꽃이라고 많이 썼었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다라는 음. 말이 나중에서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 없는 꽃이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우리나라의 며느리, 우리의 엄마들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름 없이 이름이 없는 것처럼 네. 살아온 그 시절이 또 생각나니까. 실제로 이름이 없는 분도 있었죠. 아, 네, 그냥 무슨 씨 무슨 씨 그쵸. 네. 네. 그렇게 불리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면 동네 이름. 굉장히 함부로 짓는 이름. 맞아요. 네, 뭐 빨리 남성 태어나라고 뭐 끝순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자 막 네.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 여성에 대한 정말 슬픈 역사인 것 같아요. 네. 풀꽃 약하고 이 예쁜 존재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데 약하지만 풀꽃이 강하지요. 생각보다 약하지 않잖아요. 이 긴 겨울을 이겨내고 그렇죠. 또 새싹을 틔우는 이런 강인한 풀꽃. 네, 우리 김수영 시인이 쓴 풀이 눕는다 뭐 그 시를 보면 네. 굉장히 풀이 강인함을 그래서 민초라는 말을 쓰는 게 그 풀이 겨울에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다가 봄에 피어나는 데는 다 그만한 사연과 이유가 있다. 그러네요. 마치 백성들이 네. 뭐 아주 독재와 압력에 막
이렇게 밟혀도 음. 꿋꿋하게 살아남는 것을 풀에 비유했잖아요. 또 독재 압력 생각하니까 또 많이 이렇게 갔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얼수 동네에 음. 그 아까 우리가 지금 풀 뽑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꽃 이야기 하느라고 네. 그 뭐 철철이 그러면은 매번 예초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풀 뽑는 그 행사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 각각 철철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올해도 이제 어김없이 또 여름은 올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옆 빌라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풀이 안 나던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초제는 정말 싹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풀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다. 그쵸. 네. 저희 그 빌라에는 물이 가까이 없는데 때로는 어치도 날라와요. 얘가 어떻게 우리 집 있는 곳까지 왔을까 싶기도 하고 뭐 참새라던가 박새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새들이 계속 날아오거든요. 까치도 오고. 근데 얘네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화단에 많이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그렇죠. 오는 네, 거잖아요. 벌레도 그렇고 뭐 지렁이도 그렇고 그리고 때로는 풀씨도 먹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화단이 깨끗해지는 것은 좋을 수 있어도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생태계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그 자연이 그렇죠. 순환하는 걸 그냥 확 단절시켜 버리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절대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그 마을 안에서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총무 역할을 하고 하고 있어서. 있어가지고 마을의 이제 중요한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라던가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또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일도 생겨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제초제를 뿌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네. 제초제 얘기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살 넘은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 친구들 어릴 때 5살, 6살 때 저기 바람들이 농장이라고 보곡동에 가면 그 보곡동 산림욕장 들어가기 전에 있는 농장 있잖아요. 거기서 한 7년에서 8년 가까이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안철원 선생님이 네. 순환농법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미 하나로 농사 짓는 네. 그 방법을. 그래가지고 진짜 네. 똥 싸고 오줌 싼 거 다 걸음으로 해서 아이들 오면 맨날 그 남자아이들한테는 자 여기다가 오줌 넣어 해가지고 애들이 쭉 싸서 오줌 싸기도 하고 뭐 여자아이들도 엄마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오줌 세워라. 애기들 애기 때. 애들이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서 처음 그 배웠던 게 우리 시골에 가면은 할머님들이나 어르신들 비닐 씌워서 거기에만 딱 모종 심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환 쌤이 이 비닐이 결국은 그 제초제 역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제초제보다는 그나마 비닐은 이제 주변을 다 죽이진 않으니까 조금 낫다고는 해도 결국은 비슷한 원리라서 최대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계속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는 주말 농장이기도 하고 작으니까 규모가 다 비닐을 안 썼지만 바로 옆 농장만 해도 우리와 관계없는 옆 농장은 엄청나게 비닐을 쓰고 그 비닐이 폐 비닐이 막 날아다녀요. 그렇죠. 잘 뒤처리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날라오는 비닐을 우리가 다 모아서 처리하고 근데 이걸 또 함부로 태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우면서 나는 그 유독 물질들도 유해 있고 물질이 있어가지고 또 산을 태우기도 하고 네. 잘못하면 아이들이랑 네. 같이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아놓는 것도 일이고 이걸 처리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초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비닐, 뭐 제초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편리하려고 만든 그 물질들인데
결국은 인간한테 다시 해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잠깐의 편리함, 네. 예,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환경 재앙으로 와 다가오고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주 수천 년을 음, 자연에 가깝게 살다가 이 음. 산업혁명 이후인 음. 그 1900년대, 18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우리가 자연과 역행하는 음.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씩 요즘에 배워가면서 인간이 과연 얼마나 평생을 살면서 지구를 더럽히고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제 진짜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답은 사랑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없애고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 때가 되더라도 정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농장 하니까 저도 가끔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그냥 뭐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곤 했는데 밭에서 가끔 심지 않은 또 꽃들을 보게 돼요. 맞아요. 근데 밭에서 날라와서. 많이 보는 것들이 또 민들레입니다. 근데 또 민들레 중에서 혹시 하얀 민들레 보신 우리 적 토종 있어요? 민들레 그쵸. 네.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예뻐요. 또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거 뽑아다가 자기네 집에 또 심어요. 심기도 하고 또 그게 약 된다고. 예, 약 된다고 많이 뽑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가지고 또 그랬으면 민들레 떠오르면서 또 하얀 민들레 생각이 나니까 또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18살인가 데뷔를 하셨던 진미령 씨라고 있어요. 예, 진미령 가수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하얀 민들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 오늘 진미령 씨의 하얀 민들레인데 진미령 씨가 부른 곡이 아니라 정서주라는 요즘 뜨는 가수래요. 아, 그래요? 네, 정서주 씨가 부르는 하얀 민들레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어릴 땐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을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요. 할 수 없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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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흔들며 두둥실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 민들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민들레처럼 나 옛날엔 사랑을 믿었지만 지금은 알아요. 믿지 않아요. 눈물이 아무리 쏟아져와도 이제는 알아요. 떠나는 마음 조용히 나만 혼자 손을 흔들며 두둥실 두둥실 떠나요. 민들레
민들레처럼 민들레처럼 오, 새롭게 들리네요. 그쵸. 네. 아, 너무 목소리가 맑고 네. 예뻐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 노래 네. 저도 좋아했었는데. 민들레가 그 아파트에 보면 노란 민들레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민들레고 그 아까 얼수님이 말씀하신 하얀 민들레는 우리 토종 민들레라고 하더라고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는. 그래도 그런 주말농장 같이 약간 그래도 사람의 발길이 덜하는 곳 이런 데 가면 조금씩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약된다고 엄청 뽑아가시더라고요. 그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이제 사회적 책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극한 방송은 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은 다 대본이 있잖아요. 그쵸. 라디오 그 방송 작가들이 다 계셔가지고 네. 열심히 써주신 대본을 PD 이제 있고 그쵸? 엔지니어 예. 있고 예, 하나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이 분들이 하죠. 이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1인 3역 다 하지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본이 없이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노래 선곡만 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방송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노래 나가는 와중에 캠페인송이 잠깐 겹쳤죠. 그렇죠. 이거 맨 마지막에 틀어줘야 된다고 확인하는 과정에 같이 겹쳐서 나와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그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요즘에 자원순환 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분리수거들을 최대한 잘 하고 그다음에 마을 안에서 그걸 순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활용하고 하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산에도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모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안산에서 환경 관련해가지고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쵸. 예, 그 단체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안산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쵸.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또 얼수와 제가 함께 그 환경단체인 시와 생명지킴이 안에 있잖아요. 네. 요즘에 한참 탐조 활동 많이 하는데 지난 주말에 저도 가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겹쳐가지고 못 갔거든요. 저희 그 시와호의 대송습지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새들이 와 있고 또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뭐 곤이랄지 저새랄지 이런 새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안산 시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모르죠. 네. 네. 이렇게 저희는- 가까운 곳에 20여 종이 넘는 그쵸. 천연 기념물이라던가 멸종 위기종 새들이 찾아온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네.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한 이슈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예, 환경 관련. 그런 책들도 소개도 해드리고 네. 예, 이렇게 같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 마지막 때를 사실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그러면 예, 너무 두려운. 슬프죠.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지금 정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근데 열심히 해도 음. 자꾸 미래가 암울하게 그려지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은 예. 이슈들로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나은 세상을 이렇게 선물이 아니죠. 원형은 고사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은 미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방송에 한번 담아봤으면 네. 예, 그런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음악으로는요. 아까 방송 사고 있었잖아요. 그 노래 소개 한번 시켜주실래요? 단원 FM이 작년에 그 경기 지속협, 안산 지속협과 함께 만든 SDGs를 이야기하는 캠페인송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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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